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TSMC 2월 매출 발표 하루 전 반도체 다시 반등할까입니다.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라 불렸던 반도체 섹터가 이 유가와 전쟁 리스크에 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자면 정말 열심히 공장 돌아가고 있고 수요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전체가 흔들리는 이 분위기를 좀 역행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가운데 내일 이 반도체 업황의 이 바로미터라 불리는 TSMC의 2월 매출이 나올 전망입니다. 시장에 정말 구원 투수가 돼줄 수 있을지 아니면 별 효과 없이 지나갈지 궁금하거든요. 창립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TSMC가 이제 내일 2월 매출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의 가늠자이자 그리고 우리 시장 반도체 투심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36.8%가 급증한 4,01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TSMC가 2월 달 계절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AI 칩 생산 호조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의 발표가 됐을 때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쪽, 그 ALD라든가 HBM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의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망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이 조금 급하게 거의 20%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상승했던 한두 달간의 상승폭을 지금 대부분 다 반납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들 지금 뭐 원익 IPS라든가 린노공업은 지금 고점 찍고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그 이외의 종목들도 아직 가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밸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약간 여기에서 변동성을 그리면서 횡보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괴리가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의 1차 벤더가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크론으로도 지금 수출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장비 이런 소재단이 계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일 또 액티브 그 ETF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어떤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달러가 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은 수출 비중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환차익만으로도 10에서 15% 정도의 매출 성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반도체는 제가 또 찾아보니까 배가 아니라 비행기로 옮기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TSMC가 우리 시장 반도체주들의 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측의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태우 매니저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TSMC 실적도 있지만 사실 오라클도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AI 버블론이 또 나오면 어떨지 모르는 것도 아닌가요? 뭐 AI 버블론에 대한 최근의 맥락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다 그런 맥락입니다. 이번에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고 AI 관련 하드웨어 기업들도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가장 시장에서 어라 싶었던 그 포인트는 결국에 이 매출 총이익률이었거든요. 매출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잘 나왔는데 실제 그 마진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AI 버블론이 좀 불거졌었던 건데 그 마진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떨어졌던 그 포인트는 결국에 이 하드웨어 업체들도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인데 그럼 중간에 이제 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부품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워낙 급등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진이 좀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의 위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제 이면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에 네.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난해부터 반도체의 어떤 강한 상승 랠리를 이끌었었던 건 결국에 이 PE 효과였죠. 가격 상승 효과였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TSMC 발표 이후에 추가로 이제 오라클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가 나와준다 하더라도 나와줬을 때 어떤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한 실적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에 기인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쁠 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창립 매니저님께 또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소부장 쪽으로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삼성전자 좀 횡보 가능성을 두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마이크론 빼고 엔비디아, 베라루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둘 다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럼 이게 큰 호재가 아닌 건가요? 큰 호재죠. 예,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을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 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특허권에 대해서 지금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너무 많은 특허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을 쫓아오려면 최소한 2027년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향 그리고 이런 블랙웰이라든가 차세대 블랙웰 다음 차세대 이제 AI 칩이죠. 베라루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HBM 포가 우리나라 SK 삼성이 주도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2027년도까지 HBM4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핵심은 이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로 넘어가면서 막대한 물량이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양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HBM4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쫓아오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은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호재인 듯 호재 아닌 호재 같은 너라는 좀 표현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호재다라고 좀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로 더 궁금한 게요. 사실 우리 지금 이런 국제 정세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도 사실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에너지 100% 수입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더 흔들린다라고 지난주에 태우 매니저님이 좀 말씀을 주셔서요. 근데 반도체 원료 중에 하나인 헬륨이 이 중동에서 한 80% 정도를 조달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공급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면 우리한테는 악재 아닌가요? 그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은 악재라고 볼 수는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특수가스 또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일부 수입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품화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는 공정 라인 중에 특수가스가 굉장히 또 필요한 공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자재의 어떤 공급 불안이 야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반도체 생산이나 이런 거에도 좀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는 만큼 어떤 이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앞서 이제 뭐 베라루빈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거의 양분화된 흐름으로 간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은 결국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도하에 거의 과점적인 형태로 이 HBM과 이 메모리 AI 메모리 시장에 대한 독과점적인 형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다르게 보면 그 또 다른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뭐 특수가스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 뭐 이런 것들도 뭐 일시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또한 이제 가격을 만들고 판가를 고객사한테 또 전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워낙 전방 산업에서의 이 반도체 관련해서의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일부 오라클에서 오픈 AI와의 어떤 그 투자를 좀 철회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철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요는 폭발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다 고객사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 결정권과 가격 전가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일시적인 어떤 잔파도 정도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 여기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조금 더 다크하게 가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더 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잔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태우 매니저님의 의견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하나 올라와서요.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지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상승세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의 300만 원 가까이에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고 채권 가격도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코인은 좀 왜 오르나요, 창현 매니저님? 아무래도 이제 사실 뭐 디지털 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전자산 성격이 조금 강한 그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유도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달러도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안전자산 성격의 이런 비트코인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뜨면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이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중독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는 코인이 그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상하다. 원래는 항상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 좀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흐름들이 안 나오다가 지금 뒤늦게 조금 상승폭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보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계속해서 부진했던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기 방향성을 좀 전망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이따가 10시 30분부터 코인이머니 시간이 또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